돈을 벌었을 때 그만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돈을 잃은 상태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주식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은 또는 주생아 분들은 이런 짜증나는 장세 자체를 이제 처음 만나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 짜증나는 장세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구간도 다 견뎌야 됩니다. 지금은 참 어떻게 보면 돈 벌기가 힘든 장이니까 이거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거 주식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만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돈을 잃은 상태에서는 억울하게 그만하지 말고 다 회복하고 돈 벌 때까지는 해야 된다. 주식 한번 칼을 뽑았으면 돈은 벌고 가야지. 조금만 벌더라도, 요만큼 벌더라도 벌면 그만하세요. 그만둘 때는 힘들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 싶을 때 그때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야기하지. 시장이 중요한 건 이렇게 변동성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거니까 장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이러다가 폭락 나올까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손실이 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지고 흔들거리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랬대요. 30조가 은행 통장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증권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 이제 다시 은행으로 빠꾸시킨 돈이 30조라고 합니다. 동학개미들. 이제 동학개미들이 지금 겁나서 일단 진짜로 주식을 그만한 사람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빼신 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다시 이제 여기서 좀 출렁거리다가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또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되면요. 그때 와서 또 그때 와서 사는데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이제 또 비싸게 사야 되니까. 왜냐면 주식을 아예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평생 주식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주식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시 시장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무야호! 그 때문에 지금 나갔던 30조가 결국에 시장이 살아나면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30조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5조 절반 이상 15조에서 20조는 다시 들어올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참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지. 저점에서 팔고 이제 고점에서 다시 사야 되겠죠. 이제 빠져났던 30조가 다시 들어올 때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가가 빠질 때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주가 다시 상승 랠리를 보일 때 다시 신고가 흐름 나오면 그때 가서 그때 했어야 되네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겠죠. 작은 불씨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 좀 과장돼 있다. 이 반응이. 라는 거고.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파월이 장기금리 눌러주길 바라겠지만, 금융 시스템 위험 없다. 파월이 시큰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하고 연준에서 느끼는 것과 시장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투자 철학이 꼭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인 것 같아서, 이 기사는 좀 읽어드리고 싶었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가 지금껏 만나본 주식이나 채권 매니저들이나 외환딜러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결국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해야 된다. 그죠? 이제 백진수의 투자 철학은 여러분들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백진수의 투자 철학이 뭡니까?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하자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만. 안 좋을 때는 매매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버리자는 거지. 버리고 아예 관심을 끄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리딩하는 방식이고. 네, 여기서 보면 쉽게 설명해 보면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투자 스타일 역시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매니저는 저평가 가치주를 사서 길게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딜러는 그때그때 흐름을 타는 모멘텀 플레이에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매수와 매도를 둘러싼 의미와 타이밍이 각양각색이다. 몇 년 전 만난 국내 A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이건 밑줄 치면서 공부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시장을 타면서 전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한다. 그리고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거듭하고 이런 경험을 단연간 축적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한다. GDP 같은 지표나 PER 같은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도
평가지표도 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뉴스들 이런 거를 소화하는 건 기본인데, 기본 중 기본인데 그 위에 감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 운영경력 20년에 가까운 한 전직 채권 매니저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지키는 투자자가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들은 매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장세가 들어왔을 때 몇 배를 벌되 선호하지 않는 장세에서는 돈을 지킨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 그때 바짝 벌어버리고,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은 아예 하지 말아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보면 서두가 길었다. 뜬금없이 투자가 직업인 이들을 거론한 건 이유가 있다. 요즘 자산시장이나 특히 주식과 채권의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루하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 요즘이야말로 자신의 투자관에 대해서 자문해보면서 신중을 기할 때라고 본다. 3월 첫 거래일인 1일 시장은 또 달랐다. 10년물 금리가 1.395%에서 출발해서 줄곧 1.4%대 초반대에서 움직였다. 하원이 지난 주말 바이든 부양책을 처리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여파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반등했고 기술주도 반등했다. 근데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 언제 어떻게 오르내릴지 알 수 없다. 이를테면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든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된다. 어떤 수석시장 전략가가 과거 국채금리 급등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중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큰 폭의 하락이 거의 없었다. 국채금리 상승 수준은 주식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위험이 아니라 변화로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자금 흐름이 바뀌는 변화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중기적인 시계로 본 분석이다. 총각을 다투는 투자의 세계에서 얼마나 귀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꿔 생각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곱씹어봐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